안철수만 잡으려는 국민의 짐. 와, 국민의 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심해요. 일단 국민의 짐은요, 자신들이 어떤 포지셔닝에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포지셔닝 뭡니까? 정말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점심을 먹는데 거기 직원분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동행인분이 서울시장 누구 찍고 싶으냐 이랬더니 오세훈 찍고 싶은데 국민의힘 당이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정서예요. 저 역시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은요, 안철수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안철수 현상의 제2편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나오는 이렇게 여론조사라든지 수치를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 불쌍하다 안철수, 울지마 안철수. 이 세 번째의 어떤 동정심도 있는 거예요. 자, 5번 선거를 안철수가 치르면서 떨어지고 양보하고 뭐 등등등등. 안철수에 대해서 그래, 네가 대선을 포기하고 정말 서울시장 해보겠다고 하면 이번에는 안철수 확실히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요. 보수, 진보, 중도, 약간 찐 진보, 이 좌파들 말고 여기에서 굉장히 강렬하고 단단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세 가지 현상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정치 인생 20년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1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과 같이 정말 보통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생활인으로서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이 안철수 현상은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안철수가 거죠. 여러분 굉장히 달라졌어요. 자, 어저께 안철수가요, 이 정인이 건을 가지고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구에 계신 우리 이제 몽실 언니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철수가 대구에 의사로서 와갖고 부인하고 같이 진짜 몸을 사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그거 잊을 수 없다 이랬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는 안철수의 저는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하시는 말씀이 안철수는 거짓말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안철수가 달라진 건 뭐냐? 이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좀 어리버리하긴 하는데 진정성은 있어 보이는 안철수.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가 하는 워딩을 보면은요, 이제는 핵심을 이제 쫙 이렇게 뿜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성장했다. 안철수 우리가 답답했죠. 뭐 뚜벅이 유세하고 대선 나갔을 때 그다음에 과도한 자기 확신이 있고 늘 정치인은요 냉정해야 되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 현상에 대해서 꺾기를 하고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안철수가 이제 그 냉정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추게 돼서 저는 우리 보수의 힘이 안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상욱이 안철수를 겁나게 때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때렸냐? 안철수는 가슴이 없다. 계산만 하는 정치다. 이건 아니죠. 지상욱은 뭐 시문화 남편으로서 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회창 대표가 정말 2번이나 실패를 하고 미국에 갔을 때 지상욱이가 비서 노릇을 해갖고 매일매일 햄버거 사드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상욱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요 여의도 연구원장 하기에는 진짜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고 아버님이 머리가 좋더라고요. 전 지상욱 아버님도 만나봤어요. 굉장히 전략가 스타일이고 예리하고요. 돈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지상욱은 금수저이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이제까지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마음 놓고 정치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돈 벌어본 적 없고, 그다음에 이 심은하 남편이 됐고, 뭐 심은하가 예금만 뭐 18억인가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은하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은하는 그냥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아주 조용히 살고 시집가 갖고 부자 남편 만나서 조용히 살고 싶어한
저는 그 연예인으로서 심은하 씨는 굉장히 그 심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고 근데 정치를 하니까 심은하는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근데 그 심은하 씨 시아버님은 심은하 씨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고 아주 잘하고 있다. 근데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 지상우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데서 지상우급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한다는 게 참 제가 속이 상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은요. 연구원은 싱크탱커예요. 그래서 싱크탱커가 돼야 되는데 왜 지상우기를 시켰겠어요? 김종인이가. 김종인은 굉장히 자기 수발 잘 드는 사람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하얏트 호텔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을 거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지상욱이는 김종인이가 이 눈빛만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랬을 게 분명해요. 자, 오늘 지상욱이가 안철수를 이렇게 야비하게 때린 거는 뭐겠어요? 김종인이의 속뜻이겠죠. 그러니까 김종인이가 지가 직접 나가가지고 안철수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점수 깎일 테니까 어떻게 한 거겠어요? 지상욱이 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어저께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랬죠. 일단 우리 당에서 좋은 후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보겠다. 그런 다음에 그 후보를 갖고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겠다. 단일화를 안 하면 큰일이다. 이랬지만은 김종인이 속내는 뭡니까? 정말 그동안에 여기저기 찔러보고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오세훈하고 나경원이를 시켜갖고 둘이 뿜뿜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만약에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이 오세훈이나 나경원이 지지율이 막 그 안철수하고 뭐 5% 정도다. 이러면은 그냥 국민의힘 독단으로 갈 겁니다. 막 10%로 격차를 넓히면은 깨갱하겠지만은 만약에 5%다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이러면은 안철수가 너무너무 열받아갖고 안철수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나경원이나 오세훈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좌파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이 너무나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김종인이의 속내를 의심합니다. 아마 서울시장 선거 내가 망쳐줘? 그러면은 김종인이는 문재인을 비롯한 이낙연을 비롯한 좌파 떨거지들의 은인 중에 은인인 거죠. 그런 은인이 한번 되고 난 뒤에 다음에 좌파 정권이 또 들어선다. 이러면은 김종인이 나몰랄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김종인이는 뭡니까? 국무총리는 김종인이가 맡아놓은 당상이 되는 거예요. 김종인이는 아마 이거를 경우의 수로 플랜 B로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진당에서 말하자면은 뭐 오세훈이나 나경원이가 만약에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내 덕에 됐다. 이러면서 국진당을 갖고 아주 밥을 말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요, 여러분, 진짜 제가요, 사심없이 말씀드리지만 오세훈도 안 되고 나경원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안철수한테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김종인. 한마디로 김종인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김종인이가요, 국민의힘에요, 그 80 노인네가요, 찰싹 달라붙어서 국민의힘이 이걸 어부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막 끔찍합니다. 그 김종인의 탐욕과 그 어리버리한 그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의원들이 또 김종인이를 막 그 아양을 떨면서 내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돼보려고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후보 좋아해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을 박차고 나가서 박형준이한테 이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보수들의 일종의 큰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준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세훈 후보가 광진을에 나왔을 때 저는 엄청 응원했습니다. 광진을 사람한테 전화를 다 걸었어요. 제가 아는. 광진을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건 오케이요. 하지만 서울시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
어저께 무슨 아내의 맛에도 나오고 저는 뭐 나경원 의원도 참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응? 그렇긴 하지만 지금 나경원하고 안철수하고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은 아무리 이 감성파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도를 끌어오르기에는 저는 지금 힘이 딸린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또 국회의원 되고 그런 다음에 뭐 원내대표 또 하고 진짜 본인이 원한다는 국회의장도 하고 오케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안철수를 밀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요. 국민의힘에 있는 김종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뭐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아이고 안철수가 되면 어떡하지? 안철수가 되면 우린 죽잖아. 안철수가 되면은 쫙 안철수에다가 힘이 모이게 되면서 국민의힘 허이허이 너희들 나 너무 싫거든 이러면서 야권에서 플랫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플랫폼에 일종의 여러분 윤석열도 들어갈 수 있고 홍준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 짐이 되고 이게 국민의 진짜 찐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는 여러분 생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국민의힘에 있는 애들 너무너무 싫은 애들만 있고 황교안이가 어디서 이상한 애들만 막 해가지고 토론에 나와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야권의 새로운 재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이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김종인이는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든지 말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종인에 대해서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요. 김종인이는요.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보다는 플랜 B 이번에 선거를 차라리 망쳐가지고 쟤네들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른바 탕평책의 일환으로 김종인이를 총리로 하면 총리 공간에 우리 마누라라도 한 몇 년 살게 해주지. 이런 플랜 B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이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오세훈이고 나경원이고 누구든지 뭐 김건식이고 계속 해가지고 적어도 5% 이게 5%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 5%는 여러분 오차 범위예요. 여론조사에. 이 5%로 안철수하고 오세훈하고 막 이렇게 티각티각 한다. 이러면 김종인이는 렛츠고 나 홀로 온리 국집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안철수가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참 위험한 발언이에요. 우리가 보수가 여러분 주변에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안철수가 여러분? 이번에는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안철수가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나 안 밀어주면은 난 이번엔 절대로 철수 안 해. 안철수는 철수 안 하기도 하고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철수, 오세훈, 저보기에는 오세훈, 그 다음에 박영선, 김동연이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져요, 여러분. 저는 그거 못 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지면은 대권도 똑같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종인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안철수한테 힘을 모아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여론조사 받아서 안철수를 응답을 하시는 거. 이래서 국민의 힘이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는 n분의 1이 돼도 좋다. 이러면서 국민의 힘도 모든 사심과 기득권과 갑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김종인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 국민의힘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 안철수는 어떻게 보면 보수의 용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똘똘한 용병 가지고 승리하는 거. 우리도 이제 전략적인 두뇌를 써야 되는 거죠.